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부산에 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양이었죠. 근데 문제는 비보다 바람이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9m, 가을 태풍급 강풍이 몰아친 겁니다. 주택가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의 한 주택가. 널브러진 건축물 잔해가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28.9m의 태풍급 강풍에 담장이 넘어져 산산조각 난 겁니다. 꽝 해가지고만 소리 억수로 났어요. 그래 우리는 놀래가지고 지금은 약 먹고 자고 그랬어요.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신경 안 연잖아 먹고. 골목 사이로 돌풍이 불어닥치면서 2m 높이의 돌 담벼락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연제구에선 강풍에 전신주에 달린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긴급 진화에 나서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0층 상가 건물 외벽 단열재도 떨어져 나가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 밖에도 3m 높이 공사장 펜스가 넘어지고 바람에 날아온 플라스틱 패널에 상가 유리창이 깨지는 등 밤사이 50여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통과하면서 부산은 어젯밤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초속 28.9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도구 해상에선 유조선이 바람에 떠밀려 암초에 좌초됐고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40여 편은 결항되거나 회항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바람이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초고층 건물 해운대 LCT가 이번엔 승강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또 큰 소음이 난다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건데요. 근데 이 같은 현상은 초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나는 연돌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돌 효과가 무엇인지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 LCT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 높이입니다. 최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동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데다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재 LCT 아파트동 승강기 근처엔 현장 직원이 배치돼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때마다 수동으로 닫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건축물 위층과 아래층의 내외부 온도와 기압차로 인한 연돌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 가구 설치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외부의 찬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이 공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데워지며 올라가면서 강한 바람의 압력으로 승강기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바람 소리가 크게 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고층 건축물에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일부러 개방시켜 놓고 작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굴뚝 효과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LCT 측은 두 차례의 점검 결과 승강기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연돌 저감을 위한 창호 205개 이상을 추가 설치했고요. 관리업체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엘리베이터 개폐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까지 이사 동선을 조절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 델타시티. 면적 12,000제곱킬로미터에 예산 6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이른바 한국형 베네치아 친환경 수변도시를 목표로 벌써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최초 환경 영향평가 때는 문제가 없다던 이 땅이 각종 독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세계동에 걸쳐 건설 중인 친환경 수변도시 에코 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 비닐이 버려져 있습니다. 녹슨 농기계들은 방치된 지 오래. 바닥에 나뒹굴던 난방용 기름통에선 검은 기름 덩어리가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어놨던 땅은 제 색깔을 잃고 이미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유와 각종 오일을 뒤섞은 농사용 난방기름과 독성물질들이 땅 깊숙이 스며든 겁니다. 이렇게 땅을 30cm-가량 파도 이 땅 속은 여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오염된 토양이 이 공사 부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전 이 지역에는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공장,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4년 7월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선 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평가대로라면 깨끗했어야 할 땅이 5년 사이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통과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협의에 따라 뒤늦게 농경지 토양오염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는 일부 지역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150배 가까이 측정됐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크실렌도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최초에 조사할 때는 14년 시점 차이가 일차는 있고요. 또 그 조사 당시에 거기가 대부분 그 개별 사유지고. 결과 공개를 꺼렸던 수자원공사는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로 고물상, 공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는 상황 속에 정화돼야 할 독성물질들은 현재도 친환경 수변도시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MBC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정치편입니다. 2020년 올해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입니다. 현역 의원 수로만 보면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1명인데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 이 구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독점하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선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반대로 한국당은 잃어버린 텃밭을 모두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부산 여론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보수 야권의 분열입니다. 통합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 4분 5일 되게 된다면 집권 여당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통합을 해서 일단 내년 올해 참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서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통합이 된다 해도 공천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부산 출신 첫 비례의원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가 10%를 넘는다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의석으로는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당이 한 석도 갖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부산 분위기는 전국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PK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중에 하나다. 여기에서 이겨야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재 영입, 한국당은 보수 통합 여부,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총선 성적표의 최대 변수인데 최근 거론되는 여야 유력 인물들의
부산 출마설까지 현실화된다면 다가올 부산 총선판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올겨울에도 사랑의 온도탑을 채울 성금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예년과 달리 기업의 후원이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 모금이 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광장에 우뚝 솟은 사랑의 온도탑.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사랑의 온도는 60도를 가리킵니다. 올해 목표액은 127억 원.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76억 원입니다. 이번 모금 기간엔 불황 탓에 기업들의 통큰 기부가 줄었습니다. 매년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100만 원 이상의 법인 기부는 950곳, 32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기부자 수는 20%, 모금액은 3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개인 기부는 1,900여 명, 21억 원 수준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기부자 수는 28% 늘었고 금액도 16%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11명이 탄생해 겨울 집중 모금 기간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분여회 회원분들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우리 작은 단체들이 우리라도 조금 나서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작은 단체, 분여회, 그다음에 개인들의 성금들이 이제 소액에 대한 성금들이 조금 많이 늘었고. 나눔 캠페인은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 많이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를 오가는 4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승객은 22만 2천여 명으로 2018년 93만 6천여 명과 비교해 약 76% 감소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년 연속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0피트 기준 약 2,195만 5천 개로 2018년에 2,166만여 개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 개를 넘어선 부산항은 3년 연속 사상 최대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동을 연결하는 양산선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게 됐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양산선 공사 기간을 오는 2023년으로 3년 연장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도 최소 3년가량 계속될 전망입니다.